자, 그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모두 느끼셨는데요. 네. 이제 어휘력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네. 좀 걱정되는 것이 문제를 보시자마자 다 저를 노려보시면서 그러지 마세요 이런 눈빛을 보내실 것 같은데 네.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헤히어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성인 어휘 능력 검사 13번 문제입니다. 푸코에게 있어서 페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 교도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근대 사회의 감시 원리가 체화된 건축물이었고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런 변화를 추동한 것이었다. 이는 또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페놉티콘은 모세관 같은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는 푸코 철학의 정수를 잘 보여주는 더없이 좋은 신뢰였다. 감시는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진 반면에 처벌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고 통제와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다면 위의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페놉티콘은 근대 사회의 감시와 규율의 실현을 촉진했다. 2번, 페놉티콘은 개인 양심과 관습을 강조하는 규율 사회를 상징한다. 3번, 페놉티콘은 사회의 통제에 대한 푸코 철학의 골자를 나타낸다. 4번, 페놉티콘은 감시자와 피감시자 간 시선의 불균형을 반영한다. 그냥 내용을 알 수 없다. 진짜 무슨 소리 하나도 모르겠고요. 단어들이 와. 너무 어려운 말, 철학 얘기 나오고 비대칭적 시선 나오고 권력 나오죠, 뭐 신뢰 나오죠, 모세관 나오죠, 규율 나와, 뭐 근대 권력, 영혼까지 나와. 아니 선생님이 근데 아까 얘기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수능 문제보다 쉽게 나온 거예요. 수단이도 이렇게 어려울 네, 정도면. 저는 진짜 어려워요. 일단 아니, 읽는 자체가 너무나 길었고 읽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읽기는 너무 맞아요.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문해력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풀어야 되죠. 이 보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풀어야 선택해봤습니다. 답을.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갑니다. 제발 찍은 게 맞아야 할 텐데. 하나, 둘, 셋. 오! 나 형을 정답이 다 틀려. 저 2번입니다. 저 3번이에요. 정답 1, 2, 3처럼 나. 와,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와 근데 한 명은 정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다행이다. 한 명은 있어. 한 명 있어요. 수잔 씨는 왜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진짜 읽다가 포기했고요. 아, 네, 진짜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항상 읽는 게 일단은 너무나 어려워요. 잠깐만. 수단이, 약간 수단이도 있잖아.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이잖아. 맞아. 잘할 땐 6급 얘기했나? 근데 자기 불려 자기 외국인이래. 저도 지금 답답해요. 너가 나보다 솔직히 잘해요. 진짜 외국인이에요, 이거. 수단이 솔직히 나보다 잘해. 그러니까. 아니, 외국인 등록증 보여줘요? 외국인이라니까? 와 이렇게 잘 빠져나간다고. 아니, 진짜요. 읽다가 지금 포기. 완전 프리패스야. 진짜야. 저는 왜 3번 했냐면 너무 모르겠으니까 이 보기에 마지막에 통제와 권력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번에는 페놉티콘은 사회의 통제. 봐봐. 통제 나오고 위에 그 질문에도 마지막에 통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있는 문장에 있는 통제가 들어간 3번을 선택했던 거예요. 골자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골자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골 때리는 사람이라는 거야. 야, 걔 골자야. 이러면 골 때린다 이런 뜻 있잖아. 그거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야. 저는 이제 2번에 있는 양심과 관습은 감시와 규율이라든지 일본 예시에 돼 있는 말과는 저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빠한테만 저기 답안 주시는 거 아니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교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정답은 정답은 2번입니다. 꽁태기 씨 축하합니다. 야, 태규 형. 아니 이 어휘력 테스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긴 문장을 내시는 게 어딨어요? 그럼 이런 거 뭐 우리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 인생 35, 살면서 이런 거 본 적 없다고요. 저도 없어요. 이건 진짜 어휘력 테스트라기보다는 읽기 테스트. 진짜 어이없다. 어이력. 선생님께서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나가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도 이게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푸코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글이 굉장히 길지만
우리가 이 선택지를 보면 답을 한눈에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규율이란 말을 사전에 찾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정확하게 사전에 있는 뜻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행동의 준칙이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규율이라는 건 뭔가 정해진 어떤 기준이고 준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여기 개인의 양심과 관습을 강조한다고 했죠. 이건 뭐가 되냐? 도덕인 겁니다. 사실 이 표현이 안 맞는 거예요. 앞에는 도덕에 대한 것이고 여기는 어떤 행동 준칙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긴 글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추동한 것이었다라는 부분에 추동이란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추동의 추자는 밀추, 움직일 동, 즉 민다라는 거예요. 밀어 움직인다, 격려한다, 촉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감시와 규율의 실현을 촉진한다. 바로 이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동이라는 뜻을 알았다면 맞아, 추동이라는 게 뭔가 촉진하는 거야. 여기 촉진한다고 했네. 이건 맞네. 이걸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푸코 철학의 골자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푸코 철학의 정수란 말이 있어요. 자, 정수란 말의 뜻을 알았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정수 모르겠어요. 자, 정수. 네, 골자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사물의 가운데에 있는 정수나 요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수하고 골자는 유사한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얘도 지금 같은 뜻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비대칭적인 시선이라고 했는데 비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면요. 대칭적인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불균형하다는 불균형하다. 거죠. 불균형을 반영한다.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내용을 읽고 그걸 고차원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예. 여기 내용 중에 어휘의 뜻을 알고 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네, 지금까지 강유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뿅. 네.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야, 진짜 근데 설명 잘하신다. 그러게요. 쏙쏙 들어오는데. 진짜 쏙쏙 들어온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보다는 아마 이 문항이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 정확한 어휘의 의미를 알아야 글의 내용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어휘력이 차지하는 글을 이해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거의 70% 정도 되더라고요.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고 중요하다, 핵심이다. 그럼 제가 저희가 오늘 그 어른들을 위한 이 어휘력 고사 예? 최고 득점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중에. 네. 예, 예. 제가 채점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전체 15문항 중에서 네. 11문항을 마친 오! 공태규 씨 축하합니다. 태규 형! 역시 우리 MC! 역시 사실 저 우리 형. 문제 푸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모르는 단어는 다 틀렸어요, 초반에. 근데 이렇게 뭐랄까? 좀 문장 전체를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는 거를 맞춘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휘력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에이, 또 겸손하시게 또.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1등 하신 소감을 조금 말씀해 보세요. 예. 자, 1등! 축하합니다. 어쨌든 시아야 봄비야. 특히 시아야 예. 초등학교 입학하고 많이 조마조마했는데 다행이다. 야, 우리 아빠 또 1등 하셨어요. 예. 아니 근데 20만 명이나 시험에 응시를 했잖아요. 네. 다들 어떻게 시험을 봤을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이 문제들이 여러분만 어려웠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 테스트에서 20만 명이나 참여하셨다고 했잖아요. 평균을 내보니까 15문항 중에서 9문제. 이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점이에요, 딱.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출제를 할 때에는 한 70점 정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대에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거죠. 그 60점이 평균인데 제가 몇 개 맞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제작진이 오늘 왜 이렇게 매너 있어? 내 점수 왜 안 말해요? 네가 말하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15개 중에 솔직히 2번 풀었거든요. 저 6개 맞았어요. 그러면은 평균이 9개인데.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8개 맞았거든요. 오, 평균 하나 아깝네. 그러니까 평균이 안 돼요, 저도. 수장님. 저도 8개인 것 같아요. 형, 국민 수준이야, 난. 아니 근데 솔직히 저도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교수님, 이게 평균만 넘으면 안정적인 어휘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엄청 궁금해하거든요. 보통 이제 15문제를 다 맞췄다면 뭐 대단히 이제 어휘력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뭐 기본적인 뭐 전문적인 서적이나 예? 뭐 지난번 우리 했던 계약서나 뭐 이런 거 다 잘 이해하실 수 있고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할 수 있고요. 네. 우리 태규 씨처럼 이제 11문항에서 13문항 정도 요 사이에 맞추신 분들도 우수한 편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뭐 대중적인 이런 서적 이런 걸 읽고 이해하시는데도 신문 이런 건 물론이고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8점에서 10점 사이 맞으신 분들은 요 보통 수준의 어휘력이에요. 보통 네. 중간만 가자. 중간만 가자. 난 해냈어. 잘했어. 자, 교수님 이제 그 다음 알 것 같아서 네. 그 다음 멘트로 좀 넘어가 주시면 예, 이제 우리 어떻게 또 그렇게 나왔죠? 좀 이제 0점에서 7점 사이 예. 이건 사실 좀 많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마 종종 본인 스스로도 네.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도 종종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신문 기사나 이런 서적들을 읽는데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소설책이나 이런 계약서, 공문서 이런 건 더더욱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다들 예. 오늘 다양한 어휘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단어를 쓴다고 흘려 듣지 말고 이제 귀 기울이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실제 상황에서 이 단어를 모르면 찾아보고 아까 설명하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늘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쁘네요. 예, 믿음이 가요. 예. 근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이가 모르는 단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걸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쉽게 풀어서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럴 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딱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하기 어렵지만 하나 권장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이가 단어를 물어볼 때 좋은 순간이 왔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먼저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자녀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 나름대로 생각한 뜻을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함께 찾아보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전을 찾는 습관으로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국어 사전의 뜻이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아이가 읽고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는 할 때 같이 한번 고를 때 풀어주고 저는 예문을 꼭 같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예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라고 하면 아이가 뜻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어휘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를 적절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을 계속 알려주기보단 아이들한테 어휘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정말. 예. 말씀 너무 잘하신다. 네, 교수님은 예, 사실 그 처음 성인 어휘 검사를 개발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인 어휘 이력에 대해서도 쏟는 관심이 많고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쪼록 이번에 갖게 된 이런 관심들을 다음 우리 후 세대까지도 널리 확산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어휘력을 높인다는 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세상에 귀 기울이면서 다채로운 어휘를 쓰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